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미술 송이 제이입니다. 오늘은 극사실주의 기법으로 물방울을 그리는 물방울 작가라고 잘 알려진 화가 김창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 초 미술계에 슬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한국 추상미술의 거장 김창렬 작가의 타계 소식이었습니다. 김창렬은 화면에 영롱한 물방울이 실제 맺혀 있는 것 같은 그림을 그려 이름을 알렸고 세계적인 명성까지 얻은 한국 현대미술에 큰 획을 남긴 작가입니다. 1929년 평안남도에서 태어난 작가는 유년 시절 북구시를 통해 회화를 접했다고 합니다. 그는 16세가 되던 해 화가 이쾌대가 운영하던 성북회화연구소에서 그림을 배웠으며 이후 1949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 입학하여 그림을 공부했으나 한국전쟁으로 학업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전쟁 이후 1957년 추상표현주의 미술운동의 모체인 현대미술가협회를 화가 하인두 등과 함께 결성하고 활동하며 한국의 앵포르멜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앵포르멜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일어난 회화운동으로 미술가의 즉흥적 행위와 격정적 표현을 중시하던 추상미술운동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50년대 후반 나타났습니다. 이후 김창렬은 1961년에는 파리 비엔날레, 1965년에는 상파울로 비엔날레에 작품을 출품하며 활동 반경을 해외로 넓히게 됩니다. 1965년에는 미국으로 이주하여 대학 시절 은사였던 화가 김한기의 주선으로 4년간 록펠러 재단 장학금으로 아티 스튜던트 리그에서 판화를 전공하기도 했습니다. 뉴욕에서 생활 중 김창렬은 작가 백남준을 만나게 되었고 그의 도움으로 1969년 파리의 아방가르드 페스티벌에 참가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1969년부터는 뉴욕을 떠나 파리에 정착하여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후 프랑스, 미국, 일본 등 국제적으로 활동하며 작가 김창렬만의 독자적인 회화 세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김창렬 작품에 보면 극사실주의 기법으로 그린 화면에 팽팽한 긴장감을 주는 물방울이 있습니다. 물방울은 김창렬이 파리 근교에서 작업할 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작가는 마구간을 작업실로 사용하였는데 당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그린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아 캔버스 뒷면에 물을 적셔 묵힌 후 유화 물감을 떼어내고 캔버스를 재활용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캔버스 뒷면에 물을 뿌려둔 후 캔버스에 방울 맺힌 물방울이 아침 햇살에 영롱하게 빛나는 것을 보고 영감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물방울 그림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1972년 물방울 그림을 처음 선보인 이후 작품이 일간지 등에 소개되면서 작가의 이름이 알려지고 국제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김창렬은 작고하기 전까지 50여 년간 일관되게 물방울을 그리며 물방울의 다양한 변주를 작업에 담아 그의 예술 세계를 펼쳐왔습니다. 작품에서는 물방울과 빛, 그리고 빛의 반사 효과가 특히 중요한 조형 요소입니다. 초기 물방울 회화에서는 물방울의 특징을 강조하기 위해 빛의 반사 효과를 주요 요소로 사용했으며 캔버스 위 물방울과 물방울의 그림자를 그렸습니다. 이후에는 신문지 위에 물방울 그림을 그리며 문자와 물방울을 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부터는 캔버스가 아닌 거친 마대 위에 물방울을 그리게 되는데 거친 마대와 대비되는 영롱한 물방울을 극사실로 긴장감 있게 표현하였습니다. 물방울을 완벽하게 담기 위해 바탕칠을 하지 않은 거친 마대나 모래, 나무판 등 질감이 두드러지는 재료를 사용하는 등 제작 기법을 끊임없이 변화시켰습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는 마대 표면에 색과 면, 한자의 획 등을 넣어 동양적 정서를 담기도 했습니다. 1990년대 들어서는 천자문을 배경으로 영롱하고 투명한 물방울을 화면 전면에 무리지어 배치한 회기 시리즈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문자는 작가에게 순수했던 시절로의 회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문자와 물방울의 결함은 자연과 문명의 만남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문자와 물방울의 만남은 작가에게 과정과 형식, 동양과 서양, 추상과 구상을 연결하는 중요한 토대였습니다. 캔버스나 마대, 신문지, 모래, 한지 등 다양한 바탕 위에 유화 또는 아크릴, 수채, 먹 등으로 오랜 시간 일관되게 표현한 물방울은 작가 정신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물방울을 그리는 것에 대해 생전 모든 사물을 투명하고 텅 빈 것으로 만들기 위해 용해하는 행동이다. 나는 나의 자아를 무화시키기 위해 이런 방법을 추구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구슬같이 영롱한 물방울이 산재해 있고 일정한 형태와 방향으로 화면에 물방울이 비오듯이 떨어집니다. 바탕에 스며들어야 할 물방울은 선명한 그림자에 의해서 표면 위에 떠 있는 듯 보입니다. 긴장감을 유지하며 바탕에 스며들지 않고 떠 있는 맺혀 있는 영롱한 물방울을 보고 있으면 초현실적이기까지 합니다. 작가 정신을 함축한 물방울 회화로 세계적인 작가 반열에 오른 김창렬. 실제인 듯한 영롱한 물방울은 그에게 대중적인 인기와 세계적인 명성까지 안겨주었습니다. 작가의 작품은 작고 이후 더욱 관심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작고 이후인 올 2월 서울 옥션에서 1977년작 워터드롭스가 10억 4천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예상 시작가의 2배가 훌쩍 넘는 가격으로 이전 2016년 5월 K옥션 홍콩에서 낙찰된 작가 최고가 작품 2점을 제외하면 국내에서 낙찰된 최고가였습니다. 경매뿐 아니라 얼마 전 열렸던 화랑미술제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작고 후에도 김창렬 작가 작품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더욱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창렬 작가는 생전 제주를 제2의 고향으로 생각했었다고 하는데요. 작품 약 220여 점을 제주에 기증하였으며 지난 2016년에는 제주도의 김창렬 미술관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올봄 제주로 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김창렬 작가를 기억하며 김창렬 미술관을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